안녕하세요, 유현호스입니다. 자, 3월 둘째 주 매매사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물입니다. 논현동 하이랜드 호텔이 거래가 됐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1층에 가장 유명한 송탄부대찌개 본점이 있죠. 그래서 손님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위치한 건물이 거래가 됐고요. 매매 금액이 530억, 토지 가격이 평당 2억 4천만 원, 대지 평수가 220평, 연면적이 780평,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인 건물이고, 입지적으로 보면 신사역에 나와서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언덕길이 좀 존재하잖아요. 평길이 어느 정도 시작인 점에 위치한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원래 저희 회사 위치가 이쪽이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경사가 높아서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노선상업지이고 용적률로 짓게 된다고 하면 500% 정도 이상은 또 짓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이 지어진다면 10층 이상으로도 건물이 지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 멀리 한강변도 내다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경사 위에 위치한 건물이니까 가시성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성도 좋고요. 이 매매 사례로 인해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점은 지하 2층이 위락시설이에요. 보통 저희가 위락시설이면 세 가지 이슈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저희가 위락시설이라고 하면 유흥주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용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위락시설로 되어 있는 용도, 그러니까 즉 이 사업자 허가가 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위락시설이나 유흥업종들이 좀 몰려있는 쪽은 강남 중에서도 역상역 부근, 강남역 일부 부근, 설릉역 일부 부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 상업지로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유흥지점이나 위락시설 그리고 호텔은 일반 상업지 허가가 나오거든요. 특히나 이 위락시설은 더 이상 허가를 더 내기도 어려운 업종이고 장남구청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권리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도 이슈가 좀 걸린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락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취득세 중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산세가 중과가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위락시설은 정부에서나 구청에서나 건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은 위락시설로 되어 있으면 이 세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 그대로 인수받는다고 하면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는 위락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임차사가 대부분 비용을 납부를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은 전체 명도 조건으로 건물이 거래가 된 걸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잠금 전에 용도 변경이 되면 베스트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취득세 중과 정도만 단점이고, 나머지 입지나 가격 볼륨이나 평당가나 저는 나름 준수하게 잘 매입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촌동 현재빌딩이 거래가 됐습니다. 석촌동 296-10번지고요. 매매 금액이 125억, 토지 가격이 1억 2,400만 원, 대지 평수가 100평이고요. 연면적이 432평이에요. 용적률도 300% 정도 받았고 2003년도에 준공이 돼서 건물이 나름 깔끔합니다. 그래서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송파역하고 석촌역 이쪽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여기 4번 출구 쪽은 이 상가로 거의 다 유동인구가 몰리기도 하지만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간간히 보이는 메디컬하고 학원 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이 건물이 좀 거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용적률이 300%고 건물 형태가 다 지어져 있고 글라스 외관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합니다. 1층에는 약국이 들어가 있고 상층문은 메디컬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갖고 싶어하는 건물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건물에도 히스토리가 있는데, 처음에 이 건물 시장에 나왔을 때 150억, 그 다음 145억, 140억, 135억 이렇게 인하가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금액 트라이가 많이 돼서 저렴한 가격에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100억 초반에 건물 형태가 다 갖춰져 있고 더 이상 건축 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이미 여기 건물이 임대가 다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 인컴이 3천만 원 이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도 발생하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도 입지나 건물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임차 업종도 밸류가 높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100억대 초반 꼬마 빌딩 치고는 잘 매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건물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요새 매매사례나 주변에 건물 팔려 있는 것들을 좀 사례 살펴보시면 기존 첫 번째 호가대로 건물 팔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살려고 하는 이 건물은 사람과 사람이 만드는 시장 가격으로 인해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찰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격 협의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장이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러한 건물을 또 직접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잘 매입한 사례 같고요.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파동 영풍빌딩이 거래가 됐습니다. 송파동 20-5번지고요. 매매금액 110억, 토지 가격이 7,300만 원,
대지 평수가 150평, 연면적이 437평입니다. 준공 연도가 89년도이고요. 지상 5층짜리 건물이죠. 이쪽은 석촌역하고 송파나루역 사이에 위치한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양면 건물이죠. 이 건물의 어떻게 보면 셀링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100억대 초반에 강남 3구 송파의 대로변에 양면에 150평을 평당 7천대에 살 수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렴한 게 사실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주변에 거래된 매매 사례가 뭐 9천만 원대나 평당 1억대도 다 거래가 됐지만 시장도 시장인지라 이게 금액 자체가 많이 좀 트레이가 돼서 평당 7천만 원대에 그래도 준수한 대로변에 매입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이쪽 대로변이 여기 사이에 있는 송파대로보다는 트래픽이 덜 하거든요. 트래픽이 덜하다는 거는 임차 업종이 많이 우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임차 전략을 되게 첨예하게 생각을 하고 플랜을 짜야 된다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100억대 초반에 송파의 150평 대로변에 평당 7천대에 산 거는 되게 잘 매입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있는 거래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동 한독빌딩이 거래가 됐고요. 용두동 36-10번지예요. 매매 금액 101억이고요. 토지 평당가가 4,500만 원. 대지 평수가 224평, 연면적이 870평. 91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요. 용적률은 250%로 잘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용두역이라는 그 역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용두역이라는 곳을 많이 지나가진 않죠. 뭐 차로 지나가도 한두 번일까 싶긴 한데, 용두역은 이 제기동역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제기동역은 어르신들의 홍대라고 하죠. 양령시장이 잘 되어 있어서 한약재나 약국이 되게 많은데 그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 용두역이 있습니다. 이 용두역은 사실 상권이 어떻게 뭐 특별하다 그런 이슈가 있는 곳은 아니고요. 여기 앞쪽이 청기천이고 내분순환로가 지나갔기 때문에 사이에 역이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나 트래픽이 많은 지역들은 아니어서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업용 빌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건물은 그 경매시장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경매시장에 나왔다가 계속적으로 유찰이 됐다가 채권 채고액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시행 목적으로 매입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건물이 뭐 100억이고 역출구 앞에 뭐 가깝기도 하겠지만 사옥으로 쓰실 만한 플레이어가 매입했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투자 목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 입지에 100억이라는 큰 볼륨을 사서 연면적이 800평이 넘어가니까 공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왜냐면 평당 공사비도 엄청 비싸고 인테리어 비용도 엄청 비싼데 연면적이 자그마치 거의 900평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억이라는 이 금액이 사실상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업 목적으로 매입을 했거나 시행 목적으로 매입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하면 많이 아쉬운 사례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20-23번지예요. 매매 금액이 90억 2천만 원, 평당 8,297만 원, 대지 평수가 108평, 연면적이 180평이에요. 94년도 건물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신축을 해야 되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양재역이 3호선하고 신분당선이 같이 다니는 거고, 여기 보이는 이쪽 쭉 길다린 길이 말죽거리예요. 먹자 상권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래쪽은 또 다른 상권이에요. 뭐 대응 시장도 되게 많고 뭐 대로변에도 큰 사옥도 있는데 임대료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대료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상층부가 평당 10만 원 이렇게 못 받습니다. 많이 받아야 한 7만 원. 그리고 실제 임대가 되어 있는 곳이 적게는 3만 원도 되어 있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한 6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토지 평당가가 8,200만 원대면 저렴하긴 하죠. 근데 이 건물에 어떻게 보면 가장 단점 중에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대로에서 바로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시면 이 강남대로 양재역 아래쪽에 있는 대로변은 여기 앞에가 녹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바로 인아웃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차량을 뺑 돌아서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접근성의 문제나 특히나 사옥으로 쓰시는 분들이거나 하면 차량 트래픽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거 빼고는 토지 평당가가 좀 준수하고 건물을 지으면 그래도 강남대로 아래쪽에 대로변에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하면 잘 매입한 것 같고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하면 좀 엑시트 전략을 정말 잘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원동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태원동 132-2번지고요. 매매 금액 90억, 토지 가격이 1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지평수가 82평, 연면적이 170평, 85년도 건물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인 건물입니다. 여기는 이태원역 산문지구 쪽에 나와서 올라오다 보면 새벽집 옆에 있는 건물이죠. 트랜스젠더들이 다니는 클럽도 있고 바도 있고 그런 업종들이 되게 많은 지역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외국인 로컬인이 실제로 이태원역에서 하고 있는 업종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이 유독 많은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건물 아무래도 투자한 셀링 포인트는 이태원역이 예전에 저희가 이태원 참사 이후로 많이 발길이 조금 끊겼었잖아요. 그래서 관심도가 많이 좀 식었었어요. 그리고 경리단길도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심도가 좀 줄어들었는데, 또 최근에 한강진역의 카페거리나 이런 쪽들이 너무나도 잘 되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떠한 상권의 길들이 이태원역으로도 좀 뻗쳐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러한 분들이 실제로 경리단길 쪽이나 이태원역 북쪽 남쪽으로도 건물을 많이 매입하시기도 하고, 또 한남 재개발 이슈가 있어서 앞으로 이태원 쪽이나 한강진역 쪽이 더 집약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서 이태원역이 예전보다는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수준도 이전 임대료 수준만큼 더 회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한남동 임대료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키맞춤으로 임대료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도 이태원역에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잖아요. 대로에서 바로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차량이 일방통행 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리모델링하기에도 나쁘지 않아서 금액이 비싸게 준 거 산 것도 아니니까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셨다고 하면 잘 매입한 사례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609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74억 5천이고요. 평당 8천, 대지평수 92평, 연면적 132평, 2019년도에 지어졌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이에요. 언주역 8번 출구에서 나와서 도보로 한 200m 정도에 위치했습니다. 이쪽 바로 이면에 위치했고, 앞도로가 꽤 넓어요. 그래서 8m, 6m 코너이고요. 여기는 전용입니다. 저희가 전용이라고 하는 거는 용적률을 100%밖에 못 지어요. 그리고 층수 제한도 있어서 상업용으로는 가치로 쓰지 말라고 나라에서 지정해 준 겁니다. 보시면 이 라인들이 전부 다 전용이에요. 그래서 지상 2층인 건물들이 거의 다 대다수고 100%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오죠. 왜냐면 용적률이 이끌어는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상업지가 제일 비싼 거고, 그 밑에 따라서 일반 상업지, 노선 상업지, 준주거 지역, 중공업 지역, 3종, 2종, 1종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용적률이 높아야 연면적을 더 올릴 수 있고, 연면적이 더 높아야 많은 임차인들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셈이다 보니까 전용은 아무래도 강남 지역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팔릴 수 있었던 어떤 셀링 포인트는 원적 역세권에 위치했고, 앞도로가 넓고 옆도로도 넓잖아요. 그래서 입지적으로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평당 가격이 실제로 보면 8천대니까 이중으로 따지면 역산하다 보면 한 1억 5, 6천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또 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이 74억 정도 되고 이미 건물이 형태가 갖춰져 있잖아요. 임대료 맞출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잔금자 명도 조건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 사옥으로 쓰기에도 임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것도 역과의 거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접근하셨더라면 잘 매입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 샤펜 건물이 거래가 됐어요. 논현동 80-18번지 매매금액 69억, 토지가격 9,900만 원이고요. 토지평수 69평, 연면적 129평,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92년도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이 드디어 거래가 됐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지 꽤나 오래되어 있었는데, 이 건물을 매각하신 매도인분은 2021년도에 61억 8,500만 원에 매입하고 5년이 지난 뒤에 69억에 팔았으니까 거의 원가 수준으로 건물을 파신 거예요. 이 건물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나왔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80억대, 그 다음 70억대, 최종적으로는 69억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됐던 건데, 이 건물이 안 팔렸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왜냐면 복귀를 해야 되니까요. 학동역에서 8번 축에서도 꽤나 가까운 거리이고 이쪽 섹터가 나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거래가 안 됐던 이유는 이 필지 모양 때문에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쪽은 전면이 좁고 이쪽이 넓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앞쪽으로 건물을 당겨서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럼 앞쪽은 반드시 비워서 건물을 뒤쪽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전면도가
노출도가 좀 떨어져서 좀 셋백이 돼서 건물이 좀 지어지겠죠. 그러면 약간 사도 아닌 사도 같은 건물이처럼 보여지다 보니까 이 금액이나 이런 것에서 나쁘지 않은데 이걸 또 굳이 사야 되나?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을 거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현지 시장에서 그 재건축을 해야 될 건물들은 너무나도 메리트가 떨어졌어요. 재건축을 해야 될 건물들도 있죠. 뭐 입지 대비 가격이 정말 싼 것들, 안전마진이 정말 확보된 것들, 이거는 건물이 지어도 임대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상권들이라면 건물을 신축을 하겠지만, 대다수인 투자자인 분들은 굳이 이런 시장에 나의 리소스를 다 투입을 해서, 나의 비용을 다 투입을 해서 이 리스크를 가지고 건물을 제조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시장의 트렌드하고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금리도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안 팔렸던 이유가 크게 이 두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좋은 가격에 잘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하신 매수인분은 이러한 단점을 건축적인 어떠한 아이디어로 잘 보완을 해서 건물이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동 334-4번 지구요. 매매금액 58억, 토지 가격이 9,700만 원, 임대평수가 59평, 연면적이 170평이고요. 2003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 2021년도에 다시 한번 대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지상 5층인 건물이고, 이 건물은 5층 제외하고 전체 임대가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만실일 시 1,600만 원 정도의 인컴이 발생하는데, 매매 금액 대비 3.5% 정도의 인컴을 발생합니다. 그 예전에 오래된 드라마였는데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때 이쪽이 촬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유동인구가 꽤나 많았었어요. 그런 핫플레이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이 한창 카페 거리로 형성이 조금 되어 있다가, 그게 좀 붐이 식고 나서는 아기자기한 소매점이나 아기자기한 음식점들, 아기자기한 옷가게들이 좀 질비어서 있다가, 또 최근 트렌드는 이쪽으로는 게스트하우스가 상당히 많아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상권 중에 하나가 또 홍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여기가 또 공항철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외국인들이 여기에 게스트하우스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에어비앤비도 잘 되어 있어서 게스트하우스가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물이 이제 거래됐던 이유가 뭘까요? 이 셀링 포인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도로가 더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실률이 다른 뭐 지역들에 비해서 여기 라인이 좀 공실이 조금 낮으니까 공실률가 조금 적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금액의 이 볼륨이, 무게가 되게 낮잖아요. 50억 대고. 그리고 꼬마 빌딩이라는 액수, 그 다음에 건물의 형태가 다 지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뭐 만질 게 없어요. 들어오는 인컴만 계속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 만질 것도 없고 들어오는 인컴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적으로 내가 좀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입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 듭니다. 요새는 이 임대료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은행 쪽에서 보더라도 정말 임차인이 업종을 하고 있나, 아니면 임차인이 정말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도 되게 임대사업자를 안 좋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인 건물들은 대출의 80% 이렇게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단점을 많이 보완한 건물이어서 거래가 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매매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최근 매매 사례를 가장 좀 빠르게 알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그 인스타그램에 위어노스라고 치시면 최근 매매 사례를 카드뉴스로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위어노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